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디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정책이냐면 아까 제가 했죠.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고 썼어요. 솔루션의 의미가 뭐냐면은 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들을 엄청 확보했어요. 엄청 확보했어요. 제가 제 제자들한테 니네들 내가 구글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농담이 아니라 반 이상은 50% 이상 진담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구글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거기는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러니까 구글이 눈에 반짝 띄게 쓰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구글 같은 데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구글 같은 데는 특히 신입사원을 뽑으면요. 뭘 원하냐면은 어떤 걸 원하냐면요. 구글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데이터를 엄청 확보하고 있고 신입사원한테 원하는 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기존 사업은 이미 기존 직원들이 다 해놓은 거이기 때문에 기업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새로운 사업을 찾아내는데 자기들이 뭐냐면 데이터를 니네들한테 제공해 주겠다 이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찾아내라 이거예요.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그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직원 뽑는 이유죠, 뭐 기업체들에서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녀들은 암기식으로만 배워가지고 제가 대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요. 스스로 그러니까는 심지어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오면 제가 학생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칼라를 빨리 찾아내라.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칼라가 다 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받으면서요. 자기 칼라를 다 없애버려. 부모님들과 학교가 다 없애버려요. 자녀들의 칼라를요. 예? 자녀들이 좋아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 쓰잘데없는 거야. 오로지 그러니까 학교 점수만 이거하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거 참았다가 나중에 대학 가서 해라. 막 이런 식의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한 10년 동안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지 뭔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대학 들어올 때는 다 똑같아져요.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이 다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아이들 간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뭐냐면 네가 좋아하는 거를 빨리 복원시켜라. 네 칼날 찾아내라. 하는데 그걸 되게 힘들어해요. 대학생들 졸업하는 순간까지요. 99.9%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졸업합니다. 취업도 뭐냐면은 사회에서 바라보는 눈에서 되게 괜찮은 직장 이렇게 골라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요. 자기가 그냥 진짜 좋아해서 하기보다는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데이터 자체가 이 돈은 아니에요. 데이터가 일종의 뭐냐면은 원료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원유에 제가 비교를 하는데 원유는 뭡니까? 정제를 해야지만 쓸 수 있죠. 정유회사가요. 그럼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예요. 비판적인 사고, 창의성 이런 게 중요한 게 바로 그건 거예요. 다르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근데 다른 사람하고 다 똑같이 하거든요. 대학생들 보게 되면요. 굉장히 제가 불쌍한 게 옆에 학생이 어학연수 가면 나도 가야 되고 안 가면 난 불안한 거야. 옆에 학생이 그러니까 뭐 토익 점수가 몇 점 올랐다면 자기도 불안해가지고 끌어올려야 되고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칼라가 없어요. 칼라가 없다는 얘기 뭐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으면요. 아이디어의 핵심은 차이입니다. 차이. 다양성 차이예요. 아이디어가 똑같은 아이디어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플랫폼 사업 모델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집약적이고 데이터 집약적인 산업. 과거 제조업은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제는 아이디어하고 데이터가 중요한 이런 이 산업들이에요. 일로 이동하고 있다고. 근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가 가치를 생명을 불어넣으려면은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냥 암기식으로 가고 그냥 다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무슨 아이디어가 나와요. 자기 스스로 뭘 하라면 못해요. 근데 뭘 과제를 딱 주고 구체적으로 주고 하라면 어디서든 간에 해결해 와요. 막 찾아가지고. 네? 백기서들한테도 해가지고 오는데 네 스스로 그러니까 문제를 찾아내라면 못해요. 아이들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조업 시대 살 때는 그렇게 해도 됐었어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굉장히 시대 부적응자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요. 끔찍한 일입니다. 이거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요, 보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엄청 이제 안정적으로 확보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사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건 별개 문제인 거예요. 데이터 활용 역량이 그러니까는 그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딱 멈춰져 있습니다. 지금요. 여기서 정체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뒤에까지 막 쫓아와요. 앉아있고.
플랫폼 소환 모델까지 쫓아와 있고, 인공지능 기술까지 쫓아와 있고, 5G 기술도 쫓아와 있고 하는데, 미국은 더 앞으로 못 나가고 앉아있고, 미국이 앞으로 계속 막 나가면요, 뒤에 쫓아오더라도 별 신경 안 씁니다. 쥐가 이제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거의 등 뒤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 입장 속에서는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짜증도 나고 굉장히 지금 하여간 신경이 아주 곤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인 상징적인 게 누굽니까? 화웨이 같은 경우에. 네? 화웨이가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이 공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데요. 그 상태, 지금 그러니까 이 상태 속에서 지금 세계가 지금 거의 멈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그러니까 여기를 그러니까 쫓아가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저는 그래서 교육혁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아이들 이렇게, 이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요. 우리 지금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동영상에 그런 거 저기 많이 돌던데, 누구더라요? 그 건축가가 우리나라 이 교도소하고 학교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재밌게 비유를 했는데, 저게 굉장히 그것도 공감이 가던데, 예? 그러니까 유니폼도 똑같고, 옷도 다 똑같은 옷 입고, 예? 그 다음에 이 건물도 똑같고, 학교하고 교도소하고 생긴 건 똑같고, 그리고 이제 먹는 식반도 다 똑같고, 다 똑같이 들고, 예? 오는 게 다. 교도소하고 학교가 똑같다. 이 획일주의라니까요. 차이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는 차이가 없으면요, 이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으면요, 차이가 없다는 얘기 뭡니까? 자기가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서 대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 널려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요. 그리고 차이가 없으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 50여 분이 계실 때, 50여 분이 다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기업 입장 속에서 50명을 고용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소위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자동화 시켜가지고, 기업이, 예?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이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50명이 다 다른 기술을 갖고 있어. 다른 기술을 갖고 있으면은, 근데 다 필요한 기술들이야. 그러면 기업 입장 속에서는 그걸 자동화 시키려면 50개의 이 자동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비용이 엄청나게 들죠. 50배가 더 들죠. 그래 아예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으면 자동화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차이가 없는 것들은요. 1차적인 대상인 겁니다. 차이가 없는 게요. 예? 그런 점에서 차이가 없으면요, 기본적으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생명을 갖기 힘들어요. 생명을 갖기 힘든 세상입니다. 지금 저까지 봐도 이렇게 지금까지 먹고 살았으니까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예?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우리 학생들은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만 알면은 열심히 하고 아주 그런데 생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 있습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된다는 것만 알기만 하면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지금 아이들은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고 있고. 네? 부모들도 그러니까, 그걸 안 가르쳐 주고 있고. 여전히 뭐냐면 과거 방식으로 해주고 있고. 근데 그건 답은 아니고. 네? 그 속에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피폐해지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보게 되면요, 아이들이 축 처져가지고 꼭 좀비 같아요. 대학생들 저는 좀비 같다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아이들이 뭐냐면 자기가 뭘 노력을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취업도 자기가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으면 가겠는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안 보이는 이런 상태. 이건 굉장히 무력감인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거의 좀비 상태로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인 겁니다. 이게 기성세대 잘못이에요. 기성세대가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이 더 이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된다면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그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꿔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나라 성인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와 행복이 달려 있는 거라면은 우리 부모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이 국민성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았던 시대하고 전혀 다른 시대에 지금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고, 그럼 그 시대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우리가 고민을 하고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를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을 뽑아줘야 되고 그런 거예요. 좀 쓰잘데없는 거 가지고 쌈질을 하고 앉아있고 그러는데, 예? 지금 미래를 그러니까 그 미래 문제를 지금 해결 못하면요, 공정성 이거 해결 안 되죠. 공정성도요. 해결 안 되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의 미래가 없으면 국가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한 사회의 미래 20년 후를 보면은 20년 후를 알려면은 지금 20대를 보면 그 사회 20년 후가 보인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20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고 어떤 꿈을 꾸고 있냐에 따라서 20년 후 그들이 40대가 됐을 때 그 사회의 모습이 결정된다 이거예요. 우리 사회 국가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시간이 지금 정확히 꽤 썼는데, 근데 더 얘기를 할 얘기는 많은데, 하여간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에 갖추는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요.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무슨 이런 거 얘기합니다. 빅데이터도 얘기를 하고 뭐 5G도 얘기하고 이런 스마트폰 이런 거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2018년 얘기였었어요.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2018년 말에 이제 2019년에도 보게 되면 공유경제 이런 거 예국에서 하면 이런 거 막 이제 모방을 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다가 2019년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거예요, 다요. 했던 것들이야. 그래서 제가 홍남기 씨를 가지고 박근혜 3기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저희 홍남기 씨 바로 이전에 김동연 부총리가 했던 게 플랫폼 경제 활성화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경제 자문들을 많이 하는데 관료들 만나면요, 고위 관료들 만나면 플랫폼의 뜻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 얘기 듣고서는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삼성전자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관료들이 이해를 하는 것도 사실 무리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6월, 이건 뭐 시간 없으니까 최근 6월 1일 날 발표한 거예요. 한국판 뉴딜이라 해가지고 제가 생태계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니까 생태계라는 용어가 처음 집어였어요. 제가 하도 떠들어대니까. 그래서 디지털 생태계, 이게 DNA라는 것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데이터 생태계를 말하는 거고, 뭐, 그 다음에 여기 그린 녹색 산업 생태계라는 용어를 처음 였어요. 정부 정책에. 올해 6월 달에. 제가 그동안 계속 생태계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여전히 그러면서 아직도 계획은 7월 달에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안은 못 만들었는데 왜 못 만드냐면요. 생태계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태계를 한다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제조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요. 사막이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막에도 생태계죠. 사막에 사는 동물, 식물들이 있고 사막이라는 데도 생명체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뭐냐면은 강이라는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 강이라는 생태계를요.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은 땅을 파요. 땅을 파가지고 콘크리트 쳐가지고 뭐냐면 인공 풀장을 만들어놨어요. 거기다가 수돗물 틀어가지고 풀장 하나 만들었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강 생태계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식인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인공 풀장 만들어놓으면 강에 살던 생물들이 굴러 와서 사냐고요. 거기 가서 사냐고요. 이건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관료들이 생각하는 생태계 조성은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는 땅 파가지고 그러니까 콩쿠스 쳐가지고 이제 물 부어 구하게 되면 그게 이제 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숲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숲이 없으면 우리가 물이 흐를 수가 없거든요. 예? 물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그럼 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풀장에다 고여 있는 물은 계속해서 우리가 버리고 새로 교체해줘야 되잖아요. 바깥에서요. 근데 강이라는 건 뭡니까? 스스로가 자기가 이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순환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생태계라는 것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로 뭐냐면은 무슨 인프라 이런 거. SOC라든가 산업 육성하다든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듯이 이 풀장 만드는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여기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 조직 방식이 달라지고 있고 사업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금융이 달라지고 있고 거기에 달려있는 법과 제도가 달라야 되고 특히 거기에서 살아갈 인간이 달라져야 되는데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데 즉 교육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풀장 지으면 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에 그러니까 학생들 여러분들 교육에 지금 뭐 하나 무슨 변화가 있냐고. 이번에 여러분들 그 조국 교수 사태 때문에 터졌을 때 보게 되면은 학종이라는 거 여러분들 왜 구한 겁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 핵심 과목 중심으로 막 하는 거 이런 것보다도 자기들 그런 개인들 적성들 이런 거 살려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예?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됐냐고요. 안 됐죠. 부모들이 그러니까 다 만들어줘가지고 하는 이런 거. 그 취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게 되다 보니까는 조국 사태도 터진 거예요. 예?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가지고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이런 걸로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그러니까 수능으로 이렇게 저걸로 하면 그게 대안이냐. 그 암기해가지고 점수 높이는 이게 대안이냐고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 외국에서 있는 걸 계속해서 우리는 뭐냐면 외국에서 어떤 게 유행하면 그걸 갖다 모방을 해가지고 그냥 도입하면 그게 우리 거 된 줄 알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혁신성장도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게 지금 유행하고 있다, 산업이 유행한다면 그거 우리도 육성하자. 돈 예산 배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 과거의 제조과는 전혀 다른 산업이다. 특히 뭐냐면은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다르다. 우리가 그래서 조선시대에요. 저기 18세기, 17세기에 우리가 상투 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 쓰고 살던 시대에 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 60대 이후에 공업화했던 이런 시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요. 이거 불가능한 거 쉽게 이해되잖아요. 농업하고 제조업이 전혀 다른 산업이라는 거 우리가 쉽게 이해되잖아요. 예? 우리는 겪어봤으니까, 그건요. 근데 제조업하고 이거하고 전혀 다른 산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산업정책이 성공하려면요. 해당 산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칼럼에다가 마음씨 좋은 의사는 필요 없다. 훌륭한 의사야 된다. 의사는 있잖아요.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고통이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치료가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해집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면은 엉뚱한 데 가지고 계속 씨름하면서 환자 고통을 더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뭐냐면 마음씨 좋은 정부는 필요 없어요. 훌륭한 정부여야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정부여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능력 있는 정부여야 되는 거예요. 네? 능력 있는 정부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미래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래라는 것은 지금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보지 않은 거를 이렇게 만드는 문제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뭐냐면 우리는 쫓아갔으면 되는 건데 이제는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 근데 그게 새로운 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과거 우리가 살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더라 이거예요. 이런 거라면은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디지털 세계가 요구하는 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다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코로나19가 뭐였었습니까?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각자 혼자 살겠다고 하니까 코로나19가 그러니까 재앙을 가져다 주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편하겠다고 하면서 하면은 안 되는 게 코로나19가 던져주는 거잖아요. 내가 전체 나머지가 다 그러니까 생존할 수 있어야지만 나도 생존할 수 있는 게 코로나19가 던져주는 거예요. 연결의 세계가 그런 세계인 겁니다. 그런 세계에서 살 수 있게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구글이나 이래서 사람들 뽑을 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뽑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네가 들어와가지고 수행할 직무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리 무슨 뭐 하버드에 어디 나와도 소용없어요.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왜 흥미를 가는지 아세요? 흥미가 있어야지만이 아이디어가 많다 이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이디어가 많겠습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이디어가 많겠습니까? 그리고 기술이 굉장히 빨리 변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관심 있는 일을 할 때 그 관심 있는 일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건 자기는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가 별로 이건 흥미가 없어. 그런 사람한테는요,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그 분야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관심도 없고요. 예? 그냥 내 직장이 그러니까 내가 저기 이제 다니고 싶을 때까지 저기 다닐 수 있으면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하면요. 근데 그런 건 기업한테는 굉장히 최악의 직원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과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구글에서요. 두 번째 조건이요. 왜 그러냐면요.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는 기술이 더 빠르게 변하면서 융합화, 복합화를 통해서 이제 변하다 보니까요. 혼자가 그러니까는 혼자서 그걸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이후에 한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요. 21세기 인간형을 가지고 무슨 르네상스형 인간형. 르네상스 인간형의 대표적인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멀티플레이형, 뭐 이런 게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약장사들이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현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요. 박사학위 한 10몇 개 있는 사람입니다. 뭐 모든 분야의 천재였었잖아요. 건축, 미술, 음악, 무슨 과학, 뭐 천문학 모든 분야예요. 우리 평생 살면서 박사학위 하나 얻기도 힘든데 10몇 개 따르는 사람 미쳐버립니다. 다. 미쳐버리죠. 그럼 결국은 뭐냐? 내가 갖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과 연결을 통해서 해결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오늘날 21세기에 필요한 인재가 같이 될 네 가지 C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우리 뭐 약장사들이 많이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크리티컬 싱킹, 비판적 사고죠. 이건 두 개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다르게. 우리가 애플의 로고가 오래전부터 think different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르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손을 맨날 여기만 보고 살았어요. 근데 여기만 봐가지고는 새로운 손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이쪽을 볼 수 있어야지만이 손을 좀 다르게 묘사할 수 있잖아요. 다르게 봐야지만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다르게 봐야지만이. 그게 창의성인 거예요.
창의성이라는 게 새롭게 볼 수 있고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냐?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소통을 해야 되죠.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소통을 하다 보면 코어포레이션, 협력이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 능력을 대표하는 게 뭡니까? 바로 뭡니까? 공감 능력이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공감형 인간. 제가 이번에 책을 쓰는 게 이제 그것과 관련된 건데, 공감형 인간. 우리가 이게 주목받는 이유가 다른 사람, 공감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과 자기 감정을 쉽게 공유하는 걸 수 있는 거예요. 예?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을 공감을 못하면요, 소통이 안 되어지죠. 예? 자기하고 공감이 안 되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지속적으로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학교의 왕따 문화가 아주 극성을 부리듯이 그게 뭡니까? 경쟁에 아이들을 그냥 몰아넣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자기 한자만, 최근에 우리가 인국공 사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실은 젊은 애들이 그렇게 된 건요, 우리 부모들 책임입니다. 기성세대 책임이에요. 예? 그렇게 키워놓은 거예요. 그 아이들 저 욕할 필요 없다고 저는 봐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 우리 10대 때 우리 부모들이, 많은 부모들이 학교 점수만 올라가면은 모든 걸 다 익스큐즈 해주는, 예? 이런 식으로 키우는 부모들 많이 있잖아요. 예? 다른 아이들과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다도, 너만 그러니까 학교 점수 좋아가지고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으면 된다는 이거 남은 다 익스큐즈 시켜주는. 예? 자,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너무 경쟁에 내몰면서요, 아이들이 협력할 줄 이런 걸 협력식으로 만약에 교육을 시키게 되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풀어나가는 이런 걸 키우게 되면요, 왕따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립니다. 같이 어우러져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풀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역주행이요. 제가 그래서 2000년대 초에 일본에 나온 만화 영화의 배틀로얄이라는 이거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 무인도에 갖다 놓으니까 서로가 막 나중에 잡아먹고 막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일본에 그게 똑같아요. 우리가 교육이 거기서 수입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교육은 여전히 뭐냐면, 즉 강에 살아갈 사람이 필요한데 사막에 살아가는 사람을 계속 키워내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그 속에서 아이들은 갈수록 그러니까 아이들은 피폐해지고 앉아있는 거고요. 아이들은 자기가 그러니까 학교에 다닐 의미를 못 느끼고, 그러니까 학교가 교실 붕괴로 나타나는 이유가, 우리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대학교 못 가는 애는 사실상 교육에서 포기하고 있는 포기 대상이잖아요. 예? 왜 걔네들 포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하나하나 자기 칼라가 있으면은 다 쓸모가 있는 애들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 칼라들을 다 우리는 무시해버리고, 하나 칼라만 가지고 딱 줄을 세우잖아요. 예? 하나 칼라 가지고만요. 예? 근데 그거조차도 그러니까 별로 무의미해지는. 예? 인공지능한테 그러니까 저기 경제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거를 가지고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연결된 세계, 그 다음에 디지털 생태계로 바뀌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없으면은 제대로 된 정책도 못 만들고 제대로 된 교육의 변화도 안 생기고 그러는데, 이건 근데 내 자식들의 문제들이라고요. 내 자식들의 문제예요. 내 자식들이 살아가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예?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런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냥 돌아가요. 왜 돌아가냐? 세상은 뭐냐면 기득권 가진 사람은 뭐냐? 기존의 시스템 속에서 가장 이득을 많이 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요. 예? 그 속에서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러다 보면 그 기존의 방식이 계속 재생산되어지게 되면 피해는 우리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다 들어간다, 이건. 미래가 없다, 이겁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2시간이네요.